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의 이슈와 업종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머니 빌드업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죠. 코스닥 상위 기업들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기업의 체급이 커지며 코스닥을 떠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대표님, 코스닥을 이끌던 대표 선수들이 빅리그죠. 코스피로 이적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코스닥 기업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벌써 네 번째인데요. 앞서서 SK 오션플랜트 그리고 BH, 나이스 평가정보 등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했고 최근에는 포스코 DX가 23일 공시를 통해서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이후에 포스코 DX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일에는 또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을 발표하면서 역시 주가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LNF와 포스코 DX는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좀 높은데요. 각각 코스닥 4위, 5위의 시총 기업입니다. 코스닥 시총에서 차지하는 총 비중이 약 3.7%, 한 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레벨의 기업들이 움직이니까 또 눈에 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도 몇몇 기업이 코스피로 이전했고 또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코스닥 상장사들이 왜 이렇게 코스피로 지금 이전하려는 걸까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전 상장을 좀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안정적인 투자 환경 확보,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대규모 자금 조달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단순 테마성 종목도 많기 때문에 코스피로 이제 이전하게 된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또 신뢰도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스코 DX까지 올해 네 번째 이제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특히 이제 코스닥 현재 150에 편입된 종목군들은 이제 이전 시에 코스피 200 편입 전까지 이제 공매도 부담에서 다소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은 이제 단기 이슈 정도로만 이제 그 추세로 연결되고 다시 한번 더 상승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추세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좀 국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회성 호재로만 접근하시고 전체적으로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들은 좀 지양하는 그런 관점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관련 이슈로 최근 또 가장 주목을 받은 기업이 포스코 DX가 아닐까 싶은데 코스피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서 이제 포스코 DX 주가가 좀 과대평가됐다 이런 일부 지적도 있고 또 2차 전진주 열풍에 휩쓸려서 올랐다는 의견도 많은데 또 이전 방송에서 또 김 대표님은 포스코 DX 탑피로 좀 꼽아주셨는데 그 후에 타이밍 좋게 또 40% 올랐어요. 타이밍 좋게 딱 코스피 이전 상장을 발표까지 또 해주면서 네. 예상했었던 상승폭보다 더 상승이 나왔고 신고가까지 나왔는데요. 네. 지난주 대비해서 약 40% 이상 지금 상승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차 전지 열풍에 휩쓸려서 상승한 것이 맞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등 포스코 그룹주의 2차 전지 사업 진출과 확대, 여기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급등을 보일 때 포스코 DX도 같이 맞물려서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포스코 DX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스코 DX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양극재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양극재 생산 공장과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2차 전지 탑픽에서 이 양극재가 아닌 포스코 DX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현재 양극재 관련주들은 7월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고점 인식이 생기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포스코 DX는 양극재가 아닌 IT 사업과 빅데이터, 이런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사업 모델로 올해 상반기 7,758억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643억 원을 기록하면서 각각 65%, 98% 성장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열풍에 힘입어서 포스코 그룹주와 함께 주가적인 수혜를 본 것 분명히 맞지만 포스코 그룹의 양극재 공장 증설로 인한 실적적인 수혜 또한 받으면서 기초 체력이 탄탄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DX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는데 그럼 향후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더라도 주가 상승세가 이어갈 수 있는지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우선 이제 신고가 랠리 구간까지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한 것은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전 상장 이슈는 좀 장기보다는 단기성 이벤트라서 좀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유분들은 이제 매물대가 없는 이제 신고가 랠리 구간이기 때문에 그 최소 이 확정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익절가를 하나씩 올리면서 이제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지금 나머지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그러니까 그 2분기 때 강했던 종목들이 이제 8월 조정을 마치고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2차 전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후속주 또는 후발주자에 하나씩 또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제 다수의 우량 기업이 코스닥 시장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가총액 4위를 차지하고 있는 LNF도 이전 계획을 밝혔죠. 네. 전일 이사회를 통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에 대한 보고, 가결, 공시를 냈는데요. 추후에 임시 주총을 통해서 이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LNF는 시가총액 전일 기준으로 8조 6천억 원의 시가총액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런 주가 이전 계획 발표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한 이틀 그리고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3일 나왔지만 결국에 오늘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비슷하게 이전 상장 비슷한 시기에 추진한 포스코 DX랑 주가의 추이를 보면 두 종목의 추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시장과는 좀 다른 차별화된 상승 추세를 보였다면 LNF는 전형적으로 양극재 관련주로서 이미 좀 하락 추세에 좀 눌려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포스코 DX는 이번에 실적도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전 상장을 하게 될 때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수급적인 문제입니다.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코스피 지수 추종 패시브 펀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항상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기대감 때문에 패시브 펀드가 아닌 액티브 펀드까지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액티브 펀드는 좀 더 빠르게 매매하는 수급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발표를 했을 때 이 기대감이 끝나면서 액티브 펀드에서는 치고 빠지고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로 또 이전 상장한 그런 종목들 주가가 보니까 예상외로 좀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허연한 대표님은 이제 일회성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셨단 말이죠. 그럼 LNF는 어떨까요? 네, 우선 앞서 김우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일회성 이벤트 그리고 또 포스코 DX라든가 다른 2차 전지 주도주에 비해서는 좀 추세가 약한 부분은 맞습니다. 이제 그 8월 어떤 미국발 악재라든가 그다음에 중국발 경기 둔화라든 이런 글로벌적인 악재도 있었고 이제 LNF 자체적으로는 이제 그 수익성이 부진할 거라는 그러니까 3분기까지 이제 원재료 가격이 반영된 재고 영향으로 좀 부진할 거라는 종목 자체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성은 이제 4분기부터 개선될 전망이고 그리고 또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이제 다시 한번 8월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돌려놓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격 기준으로는 이제 24만 원에서 22만 원 관점에서의 이런 하단 지지력은 충분히 확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으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타점에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좋은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기업들의 잇따른 이탈을 놓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시가총액 상위에 랭크된 코스닥 대표 상장사들이 이제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기업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근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체 없는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면서 주가적인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거래 규모가 적고 신뢰도가 약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시가총액 상위주들, 그러니까 코스닥 150에 포함된 종목들은 공매도에 쉽게 노출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펀드 자금 유입으로 인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량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주가 상승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전 상장한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패시브, 액티브 펀드 등의 수급적인 이유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역시 주가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안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대장들이 줄줄이 떠나면서 술렁이는 코스닥. 지금이야말로 코스닥 시장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확인해 보죠. AI 반도체 선두 기업이죠.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네이버가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X를 선보이면서 AI 관련주가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허 대표님,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AI 반도체 열풍이 잇따르고 있는데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연초 이미 그 게임 체인저로까지 그 언급이 되면서 어떤 열풍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 좀 2분기 때 조종했던 AI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는 이제 AI 프로그램 구현의 필수적인 이제 GPU라든가 HBM 관련된 관련 종목들이 순매수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런 관련 반도체 탑픽 종목군들은 이제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관련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좀 타점 기준으로 해서 이제 1분기 때 움직였었던 솔트룩스라든가 셀바스 AI, 마음 AI 등 좀 테마성 종목군들이 이번 모멘텀에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는 이제 현대와 삼성 관계자가 마음 AI 사옥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시간에 강세를 보였고 또 오늘은 장중 또 오픈 AI가 기업용 챗 GPT를 개발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장중 또 상한가 마음 AI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좀 관련주들이 모두 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엔비디아 3분기 매출액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AI 섹터가 좋아질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과 AI 부분의 성장, 특히 국내 기업들의 AI 사업 진출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 네이버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부분의 전망 계속해서 밝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 컨센서스를 30%나 상회하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도 높았는데 그 이상의 호실적을 기록을 한 거고요. H100과 A100으로 대표되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는 HBM이라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 기술에선 SK 하이닉스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엔비디아의 생산 및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성장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하면서 생성형 AI 기업으로의 포문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 계속 진행될수록 삼성 SDS도 생성형 AI, 기업형 생성형 AI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카카오도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오픈 AI에서 기업용 챗봇을 출시했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 강세가 나왔는데요. 하반기 갈수록 이런 AI 관련 이슈가 계속되면서 주가적인 탄력과 모멘텀도 계속해서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이제 관련주들 역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섹터가 이제 2차 전지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도 섹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AI 관련주가 새로운 증시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AI sek터 전체적인 이제 모멘텀이라든가 이제 확장성은 이제 상반기와 별로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그 최근 이제 조정이 준 이유가 이제 AI 섹터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글로벌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에서 문제가 있었던 추가금리 인상의 여부, 또 그리고 국채금리 급등이 다시 한번 이제 진정이 되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7월 돌파 시작점까지 충분한 또 가격 조정을 줬기 때문에 최근 조정에 대한 반등 시세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향후 AI 관련 섹터 관련된 그 모멘텀이라든가 이슈들 그리고 또 이벤트까지 이제 모두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도력을 확보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AI 관련주가 이제 올 들어서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뭔가 불안한 감이 있는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기업을 제외하고 AI 관련주들은 대부분 중소형 개별주들입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테마를 타고 주가가 급등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1분기에 형성한 고점은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노리기에는 수급적으로 약한 상태가 맞습니다. 더군다나 네이버에서 하이퍼 클로버 X를 공개한 이후처럼 재료 공개 이후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내내 길게 가져가 본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계속 모멘텀을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 종목 대부분은 지금 실적을 뽑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에 더 우선하는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닌 돈을 쓰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대부분 현재 상황에서는 적자인 경우가 많은데 같은 적자라도 적자폭이 좀 줄고 있거나 앞으로 성장성이 좀 있는 기업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 AI 관련주 있으면 알려주세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딱 네. 하나만 네네. 알려드린다면은 탑픽으로 꼽는 네네.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셀바스 AI라는 셀바스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국내 1호로 상장된 AI 전문 기업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필기 및 영상 그리고 음성지능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데요. 1분기 때는 AI 관련주 테마가 형성됐을 때 대장주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 주가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이 돌입이 됐을 때 하필이면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약 750억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R&D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밝혔고요. 그 이후에 유증 충격을 최근 3분기 초반 상승으로 어느 정도 메움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자회사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분을 투자한 울트라사이트의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 이게 미국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AI 관련주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의 주가 흐름은 좀 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AI 분야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부분이 바로 AI 바이오죠. 그래서 중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적인 면에서는 2023년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257억, 전년 동기 대비 약 6%가량 증가를 했는데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1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0% 오히려 좀 줄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인력 증가로 인한 고정비 증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간 최대 실적 달성 전망이 되기 때문에 탄탄한 실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허 대표님은요? 네, 솔트룩스인데요. 네. 솔트룩스는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니즈에 최적화된 이제 세 개 분야 사업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대화형 인공지능, 그리고 두 번째가 증강 분석 빅데이터, 마지막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관련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좀 그 이슈가 된 이벤트로는 삼성전자와 삼성 챗 GPT 개발 진행설에 의해서 이제 먼저 이제 급등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이제 8월 지수 진정, 그리고 또 미 국채금리 안정에 따른 이제 기술주가 올라오면서 이제 7월 말자리 수준인 신고가 랠리 추세로 다시 한번 이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 1차 반등 시세는 나왔고 이제 하지만 지수 진정 시 이제 코스닥 기준 930에서 950선까지 추가 이제 반등 랠리가 나오면 그 전고점 라인까지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35,000원 라인까지 좀 가격 조정을 준다면 다시 한번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일단 1차 전고점 4만 원부터 45,000원 라인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